정부는 보건위기와 미중 갈등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과도 잦은 국경 분쟁을 촉발함으로써 세계 각국으로부터 고립에 놓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급성장에 도취된 나머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 힘의 논리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극한 갈등을 통해 흡사 신냉전의 상황마저 전개하면서 세계 경제와 안보에 있어 큰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최근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마저도 중국과 관련된 각종 외교 현안이 핵심적인 논의사항으로 부각될 만큼 중국 정부의 행보에 대해 국제사회에 큰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서방 진영의 주요 동맹국인 인도와 호주를 상대로 국경 분쟁과 경제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 대만을 비롯해 베트남과 필리핀을 향해서도 사소한 갈등마저 연달아 촉발함으로써 이러한 고립의 상황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홍콩에 이어 대만과 관련해서도 연일 극한 대응을 펼치고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한복과 김치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중국 고유의 문화라고 우기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중국 정부가 인도와 호주 정부를 상대로 도저히 국제사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는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나서면서 세계 각국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석탄과 면화 등 호주산 제품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려왔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호주 정부의 1:1로 참여 거부를 구실로 삼아 호주와의 경제 교류마저 무기한 중단하는 상황까지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경 분쟁을 벌여왔던 인도를 상대로 그야말로 입에 담기 힘든 게시물까지 버젓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나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중국에서 보건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 인도 정부가 그간의 갈등을 뒤로하고 아낌없는 지원 노력을 펼쳐왔던 것을 비춰봤을 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참다 못한 호주와 인도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연일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게 되면서 결국 중국 기업들마저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호주 정부가 당초에 자국의 항구를 중국 기업에게 99년간 빌려주기로 했던 임대 계약을 백지화하는 수순에 돌입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진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 역시도 자국의 5세대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들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섬으로써 중국 정부의 대응이 끝내 자가당착에 놓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두 나라의 이러한 대응은 그동안 세계를 무대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펼쳐온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그야말로 어부지리와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마저 연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의 시범사업에 있어 중국 기업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의 삼성을 비롯해 노키아와 에릭슨에게 사업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고 나선 데다가 방위산업에 있어서도 K9 자주포를 비롯한 한국산 방산 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질세라 호주 정부 역시도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 방산 제품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 데다가 필리핀 정부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막기 위해 한국의 전투기와 호위함을 도입하게 되면서 한국산 방산 제품이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무모한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자승자박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비단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그토록 사활을 걸고 추진해왔던 1:1로 사업마저도 보기 좋게 한국 기업들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면서 중국 정부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카자흐스탄 철도 기업이 한국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1:1로 노선을 이용하는 대작전을 펼치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5월 6일 카자흐스탄의 대표 경제 매체인 카피탈은 한국산 부품을 수송하는 대작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자흐스탄 매체는 최근 카자흐스탄의 철도 운영회사인 이스트콤트랜스가 카자흐스탄에 자동차 공장을 세운 현대자동차의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까지 이어지는 자동차 부품 수송로를 성공적으로 개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스트콤트랜스가 한국에서 선적한 컨테이너 50개 분량의 자동차 부품을 카자흐스탄의 현대차 공장에 성공적으로 운송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매체는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철도 기업이 일명 1:1로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 노선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운송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선적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중국 항구에 하역한 데 이어 중국의 일대일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아라산커우를 거쳐 곧장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로 이어지는 특급 컨테이너 열차를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운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매체는 카자흐스탄 철도 기업의 이러한 대규모 수송 작전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산 부품을 실은 5,000개의 컨테이너가 일대일로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대대적으로 수송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카자흐스탄 철도 기업이 한국산 부품 수송을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수송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카자흐스탄 매체는 카자흐스탄 철도 기업의 이러한 수송 작전이 비단 중국을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를 위해 개설한 터키 노선을 통해서도 한국의 자동차 부품을 수송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현대차 터키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용차 부품을 카자흐스탄으로 수송하는 작전에 중국의 일대일로를 거듭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일대일로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어부지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부를 비롯해 중국 정부와 일대일로를 추진했던 많은 국가들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면서 중국 정부를 향해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데다가 애초에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의 핵심 지역으로 염두에 두고 있던 유럽 국가와 서방 진영들마저도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일대일로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역시도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게 되면서 중국 정부를 더욱더 사면초가에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일대일로가 정작 중국의 경제 성장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그동안 중국 정부가 주변 국가들과 설린 우호와 상호우애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과 공동 번영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자국의 급성장에 자만한 나머지 잦은 갈등과 반목을 촉발함으로써 오늘날 이 같은 자업자득과 인과응보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만큼은 중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만과 오만이 아닌 신의와 협동을 통해 세계 인류 국가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구네스북이었습니다.